안녕하세요. 다산에듀의 이창선 교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소방설비기사 제2과목인 소방전기 일반의 바로 첫 번째 시간입니다. 일단 이 소방전기 일반 같은 경우는 그 수험생들 중에서는 소방기사 자격증을 이제 취득하신 분도 계실 거고, 뭐 그냥 전기를 전공하셨지만 뭐 자격증이 없으신 분도 계실 거고, 그리고 전기를 전공하시지 않은, 전기를 아예 모르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저는 이 강의 자체를 조금 더 난이도를 쉽게 일단 설명을 드릴 거고, 기사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 내용이 조금 어떻게 보면 시시할 수 있으세요. 그러니까 너무 가볍게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이 강의를 한번 복습 차원에서 한번 더 보셔도 좋고, 아니면 시간이 부족하다, 다른 과목에 더 투자하고 싶다라고 하신 분들은 일단 문제풀이만 해보시고 그 이론 강의는 따로 안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전기를 전공하지 않으신 분들, 전기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들은 반드시 이 강의를 보셔야 문제를 푸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의의 초점은 전기를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 전기를 전공하시지 않은 분들 대상으로 이렇게 강의를 할 테니까 그렇게 잘 보시고 잘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그 전기 일반 같은 경우는 첫 번째 장에 바로 직류회로가 나오죠. 첫 번째 장에 1장에 자, 직류회로부터 나옵니다. 직류회로. 자, 직류회로에서 일단 전기를 배우기 전에 먼저 가장 기본적인 이론부터 한번 알아보고 넘어갈 텐데, 첫 번째로 자, 물질의 구조가 나옵니다. 물질의 구조. 자, 이런 물질의 구조를 한번 알아보셔야 전기를 공부하시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겁니다. 자, 물질의 구조는 첫 번째 그 원자라는 게 있습니다. 원자. 자, 우리 모든 세상에 원자라고 이렇게 큰 원자가 있는데, 이 원자 안에 자, 이 중심에 뭐가 있냐면 바로 여기에 원자핵이라는 게 있습니다. 원자핵 안에. 그리고 이 원자핵 안에는 양성자와 중성자가 들어 있습니다. 여기 원자핵 안에 이렇게 양성자, 플러스를 떼고 있는 양성자와 그리고 중성자가 이 원자핵 안에 존재하고, 그리고 이제 이제 마이너스를 떼고 있는 전자는 바로 원자핵 바깥에 있는 궤도를 돌게 되죠. 이런 식으로. 전자. 자, 이게 원자를 이루고 있는 하나의 구조가 되는데, 자, 여기서 보시면 이 전자, 양성자랑 이 전자를 비교했을 때 이 양성자가 전자보다 약 1835배 정도 더 무겁기 때문에 이 원자핵 안에 있는 양성자는 그대로 있고, 누구만 이 전자, 상대적으로 가벼운 이 전자만 자유롭게 막 돌아다닙니다. 그리고 이 원자의 가장 최외층에 있는 이 전자를 갖다가 뭐라고 하냐면 바로 가전자. 자, 가전자라고 하는데, 이 가전자가 외부의 뭐 빛이나 뭐 전기 에너지에 의해서 이게 바깥으로 이탈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전자가 이렇게 전자가 이탈하는 이 전자를 갖다가 뭐라고 하냐? 바로 자유전자라고 합니다. 자유전자. 자,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이 자유전자에 의해서 전기가 발생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자유전자에 의해서. 자, 그러면 이제 물질의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물질에는 뭐 종류가 이제 여러 가지 있을 겁니다. 물질에는. 자, 여기서 보시면 이제 원자가 많이 모여서 이러한 원자가 많이 모여서 자, 생긴 물질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뭐 철이나 뭐 다이아몬드 같은 거 있죠. 다이아몬드. 자,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철은 Fe, 그죠? 철은 Fe라는 이런 원소, 이런 원자들이 이제 많이 모여서 생성된 거고 만들어진 물질이고, 이 다이아몬드 같은 경우는 탄소 하나만 많이 모여가지고 만들어진 게 바로 다이아몬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많은 원자들이 많이 모여서 뭘 만든다? 물질을 만든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원자들이 모여서 뭘 만드냐면은 분자를 만든다, 분자. 자, 원자들이 모여서 뭘 만드냐? 분자를 만듭니다. 만든 분자가 모여서 만든 게 또 물질. 분자가 뭘 만드냐? 물질을 만듭니다. 자, 대표적인 예가 바로 물이죠, 물. H2O. 그러니까 H2O라는 게 뭐냐면
자, H2O라는 건 뭐냐면, 자, 수소 원자 두 개와 산소 원자 하나가 만나서 뭐가 된 겁니까? 바로 이런 분자가 되죠, 분자. 바로 물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원자들이 모여서 분자를 이루고 그 분자가 뭐가 된 겁니까? 바로 물질이 된 거죠. 물이라는 이러한 물질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유형으로는 이제 전하를 띤 이온, 전하를 띠고 있는 자, 이온들이 뭐해서? 결합해서. 자, 자, 물질을 만드는데, 자, 대표적인 이온 결합에 뭐가 있냐면, 바로 소금. 자, 소금이라는 물질이 바로 이온 결합에 의해서 만들어진 물질인 겁니다. 소금. 그러니까 소금이라는 게 NaCl. 자, 염화 나트륨인 것인데, 요 나트륨은 플러스 양이온. 그리고 요 염소는 음이온. 이렇게 양이온과 그러니까 음이온이 결합해서 만들어진 물질들이 있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소금 같은 거. 이렇게 물질들을 이루는 유형은 원자들이 많이 모여서 물질을 이루거나 아니면 원자들이 모여서 분자를 이룬 다음에 그 분자가 물질을 이룬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전하를 띤 이온 결합에 의해서 물질을 만든다.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지만, 중요한 내용 시험에 나오지도 않아요. 시험에 나오지 않지만 그래도 전기를 이제 공부하기 전에 그냥 한번 짚고 넘어가자는 차원에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시험에 나오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구분을 보시면 두 번째 양성자, 중성자, 전자에 뭐가 나오냐면 전하량과 질량이 나오죠. 자, 이쪽에 양성자, 그다음에 중성자가 있죠. 자, 그리고 전자가 있습니다. 전자. 이제 극성을 따지자면 양성자는 뭐 당연히 플러스가 될 거고, 중성자는 없겠죠. 극성이. 그다음 전자는 자, 마이너스가 된다. 마이너스. 그때 자, 양성자의 전하량. 자, 전하량이 얼마가 되냐? 바로 1.60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단위는 쿨롱이죠. 쿨롱. 예. 전하량의 단위는 쿨롱. 중성자는 없습니다. 중성 0이죠. 0. 그리고 전자 같은 경우는 자, 양성자가 플러스니까 전자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를 띄고 있죠. 마이너스 1.60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롱이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죠? 전하량을 따지자면 이런 식으로. 자, 그럼 여기서 그 분자. 자, 분자를 지금 한번 알아봤고, 자, 두 번째로 이제 전기의 한번 발생을 보겠습니다. 전기의 발생. 자, 두 번째. 전기의 발생. 자, 전기가 어떤 식으로 자, 발생을 했냐. 자, 이쪽에 또 그림 하나 그리겠습니다. 이 원자 구조. 자, 이 원자 핵이 있고, 여기에 양성자, 중성자, 그 여기에 전자가 이렇게 있습니다. 전자가 여러 개 있겠죠. 그죠? 자, 이쪽에 또 다른 원자. 자, 또 다른 원자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양성자, 여기 중성자. 자, 지금 보시면, 이쪽에 그 전자가 3개겠죠, 3개. 그럼 여기 똑같이 양성자를, 자, 3개를 그릴게요, 3개. 이런 식으로. 여기는 이제 양성자 2개, 바깥에 전자 2개만 다 그릴게요. 자, 이렇게 돼버리면, 이 원자는 둘 다 어떤 지금 성격을 띠고 있죠? 자, 양성자의 개수랑 전자의 개수가 똑같잖아요. 똑같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둘 다 중성의 상태예요. 극성이 없는 거죠. 중성의 상태. 자, 이 외부에서 어떤 빛이나 전기 에너지를 가하면 자, 최외층에 있는 그 가전자가 이 궤도를 이탈한다고 했습니다. 즉 자유전자가 됐는데 그 자유전자 얘가 하나가 이탈을 해서 어디에 붙냐면 옆에 있는 원자에 딱 갖다 붙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없는 거죠. 자, 이렇게 돼버리면 이 왼쪽에 있는 이 원자 같은 경우는 양성자는 3개인데 전자가 2개밖에 없어요. 양성자가 전자보다 하나가 더 많죠. 이런 경우에는 이제 플러스 극성을 띠는 것이고, 이제 반대로 이 오른쪽에 있는 원자 같은 경우는 자, 지금 중성인 상태에서 전자 하나가 더 추가됐죠. 그럼 이렇게 돼버리면 전자가 양성자보다 하나가 더 늘어났기 때문에 얘는 마이너스 극성을 띠게 되는 거죠. 이렇기 때문에 그 자유전자에 의해서 전기가 발생된다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이렇게. 자, 그래서 교재 내용을 보면 중성인 원자의 외부 열, 전기 에너지가 가해지면 전자는
원자 궤도 밖으로 이탈한다. 이렇게 이탈하게 되는 거죠. 자유전자가 이탈하게 되는 거죠. 두 번째, 전자가 이탈한 원자는 마이너스가 줄어 전기적으로 플러스로 되고, 그죠? 전자를 잃은 것은 플러스가 되고, 그리고 반대로 이탈한 전자는 다른 원자에 붙어 마이너스가 늘어 전기적으로 마이너스가 된다. 이렇게 전자가 늘어나서 마이너스 극성을 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다음 세 번째, 전기적으로 플러스 마이너스의 에너지를 가진 것을 뭐라고 한다? 바로 전하라고 하는 겁니다. 플러스나 마이너스를 갖는 것을 전하라고 한다. 다음 네 번째, 양성자는 양전하를 더 가졌고, 그리고 전자는 음전하를 더 가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다음 두 번째, 자, 전기력을 보시면 전기력. 자, 전기력. 자, 전기력을 다른 말로 쿨롱력. 자, 쿨롱력이라고 하는데, 자, 이겁니다. 자, 여기 그 플러스. 자, 이렇게 돼 있을 때 지금 플러스 극성이 같죠? 자, 극성이 같은 경우는 어떤 성질이냐면, 극성이 같을 때는 서로 어떻게 이렇게 밀어내려는 성질이 있습니다. 밀어내려는 성질. 이런 식으로. 자, 극성이 같으면 서로 뭐 한다? 서로 밀어내려는 이런 성질. 즉, 밀어내려는 성질이 뭡니까? 그게 바로 반발력이죠. 반발력. 밀어내려는 성질, 바로 반발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 그 다음에 극성이 같으면 하나는 플러스, 하나는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극성이 다르면, 그죠? 극성이 다르면 서로 뭐 한다? 서로 끌어당긴다. 그죠? 서로 당기려는 게 있죠. 그죠? 우리 자석 같은 경우 N극과 S극을 보시면 돼요. N극과 N극을 맞닿으면 서로 밀려는 경향이 있고, 그리고 N극과 S극을 딱 붙이면 딱 달라붙잖아요. 그죠? 그런 거죠. 달라붙는 것은 무슨 력? 무슨力이라고 하죠? 흡인력이라고 한다. 자, 이러한 전기력이 있습니다. 이게 뭐 시험에 나온다는 거 아니고, 그냥 기초적으로 이제 알고 가자는 내용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자, 세 번째는, 자, 전류, 전압, 기전력, 저항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세 번째. 자, 전류, 전압, 기전력, 자, 저항까지. 자, 이번 시간에 이 네 가지에 대해서 한번 더 알아보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전류나 전압이나 뭐 기전력이나 저항을 얘기할 때는 이제 어떤 거랑 비교하냐면은 바로 물에 비유해서 설명을 하면 더 쉽게 이해가 됩니다. 물에 비유해서. 자, 여기 그림을 하나 그릴 텐데, 자, 잘 보세요. 자, 여기 수조. 자, 여기 위에 이제 수조가 있고, 이제 수조에서 물이 내려옵니다. 그죠? 수로. 자, 물이 내려오는 길이 있고, 이제 여기에 이제 뭐가 있냐면 이런 식으로 이걸 물레방아라고 할게요. 물레방아라고. 자, 방아가 있다라고 하고, 물레방아에서 수로가 또 있고, 이제 여기 이제 뭐가 있냐면, 뭐 밸브. 이게 이제 물을 열고 닫는, 그제 밸브가 있겠죠. 밸브. 자, 밸브가 있고, 여기에 쭉 가서, 여기에, 자, 펌프. 양수기죠. 양수기. 자, 펌프가 있고, 이 펌프에서 이 수조로 이렇게 배관이 연결될 겁니다. 자,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는, 자, 이런 그 그림이 있다라고 했을 때, 자, 전류와, 그러니까 전기와 물을 한번 비교를 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전기와. 자, 일단, 전기. 이 좀 물을 할까, 물. 자, 물. 그리고 전기. 자, 보시면, 일단, 이 물이 흐르고 있잖아요. 그죠? 물이 흐르고 있는 길을 뭐라고 하죠? 물이 흐르고 있는 길을 뭐라고 한다? 바로 수로라고 하죠. 수로. 그죠? 물이 흐르는 길이죠. 수로. 그럼 전기에서는 전기가 흐르고 있는 길을 뭐라고 한다? 바로 전로라고 하죠. 전로. 자, 전로라고 하죠. 전로. 그죠? 이런 식으로 전로. 자, 그다음에 자, 이제 물이 흐른다. 자, 물이 흐르는 거 뭐라고 해요? 수류. 그죠? 수류. 자, 물이 흐른다. 수류. 그죠? 물이 흐른다. 수류. 그럼 이제 전기가 흐른다? 그거 뭐라고 한다? 바로 전류. 그러니까 물이 흐르는 거는 뭐랑 똑같다? 전기가 흐르는 거랑 똑같다는 거죠. 수류는 전류다. 그 다음에 자, 물은 어디서 내려오죠? 물은 높은 곳에서 어디로 내려오죠? 낮은 곳으로 내려오죠? 물이 내려온다. 어떤 것 때문에 내려와요? 압력 때문에. 그죠? 압력. 물의 압력을 수압. 물의 압력을 수압이라고 하면 전기의 압력을 뭐라고 한다? 바로 전압이다. 전기의 압력은 뭐다? 전압이다. 전압. 자, 그 다음에 자, 이 흐르는 물에 의해서 이 물레 방아가 돌겠죠. 왜 돌아요?
위에서 내려오는 물에 의해서 이 물레방아가 도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 예를 들어서 이때 물레방아에 해당되는 것은 바로 뭐가 된다? 바로 부하다, 부하. 예를 들어서 뭐 꼬마전구 같은 거 있죠. 꼬마전구에 전기를 투입하면 불이 들어오잖아요. 그런 거 똑같아요. 이 물레방아도 물에 의해서 돌아가는 것처럼 이 물레방아는 전기랑 비유했을 때 뭐랑 똑같다? 부하랑 똑같은 건데, 부하. 전기적 에너지를 받는 장치를 부하라고 하죠. 부하. 그 다음에 자, 여기 뭐가 있습니다. 여기 밸브. 자, 밸브가 있죠. 밸브는 이 물을 잠궜다가 열었다 이렇게 해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밸브는 전기랑 비교했을 때 뭐냐? 바로 스위치죠, 스위치. 그렇죠? 스위치로 열고 닫게 하는 거잖아요. 그죠? 스위치에. 그리고 마지막 펌프. 이 펌프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펌프는 여기 아래에 보세요. 펌프가 없다라고 하면 이 아래에 있는 물이 위로 못 올라가잖아요. 그럼 아래에 있는 고여 있는 물이 위로 못 올라가면 이 물레방아가 계속 돌 수 있을까요? 돌 수가 없죠. 자, 내려오는 물이 있어야 물레방아가 도는데, 자, 물이 바닥에 나면 물레방아가 돌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펌프라는 것은 이 물레방아가 돌 수 있게끔 해주는 원동력이죠. 원동력. 펌프라는 것이. 그래서 이 펌프와 비교가 되는 것이 뭐냐? 예, 바로 전기에서는 바로 그 전기를 발생시켜주는 거 있죠? 쉽게 얘기해서 건전지 같은 거 있잖아요. 그 전지랑 비유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물과 전기는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거죠. 물과 전기는. 그래서 우리 전기를 논할 때는 항상 이 물과 비유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지금 이 수조에서 이 물레방아까지에 뭐가 있냐면 낙차가 있습니다. 낙차가. 그죠? 떨어지는 낙차가 있겠죠. 낙차. 자, 생각을 해보세요. 이 낙차가 클수록 물레방아가 빨리 돌까요? 아니면 낙차가 낮을수록 물레방아가 빨리 돌까요? 당연히 이 낙차가 클수록, 그러니까 이 내려오는 높이가 높을수록 물레방아가 더 빨리 돌아가겠죠?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 자, 이 낙차라는 것이 뭐냐면, 이 낙차라는 것이 일종의 그 전기랑 비유했을 때 전위차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바로 이 전위차라는 것이 바로 그러니까 전기적인 위치의 차입니다. 위치의 차이. 즉 전압을 얘기하죠. 전압. 즉 다시 얘기해서 낙차가 크면 클수록 물레방아가 빨리 돈다라고 하는 것은 전압이 크면 클수록, 예를 들어 여기 부하, 꼬마전구. 이 꼬마전구의 불빛이 더 밝다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낙차가 크면 클수록 물레방아가 빨리 돈다라고 하는 것은 전압이 크면 클수록 이 부하에 걸리는 전압이 더 많아진다는 얘기죠. 그와 같은 얘기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전기. 자, 그래서 첫 번째로 그럼 전류부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전류라고 하는 것은 자, 전선 속에서 전위차에 의해 자, 몇 초 동안 흐르는 전기의 양이다. 그래서 전류는 이제 기호로 이렇게 I. 자, 기호를 I라고 써주고 단위는 이렇게 암페어라고 쓰죠. 암페어. 자, 전류의 기호는 I. 그리고 단위는 뭐다? 단위는 바로 암페어다. 전류 암페어. 자, 그래서 이 전류는 어떻게 되냐면 전류 I는 자, T분의 Q라는 이러한 공식이 만들어집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자, 여기서 1A. 자, 이 1A라고 하는 것은 1초 동안에 단위 시간 동안에 자, 1초 동안에 1쿨롱의 전기량이 1쿨롱의 자, 전기량이 이동했다. 전기량이 이동한 경우를 뭐라고 한다? 그것이 바로 1A라고 하는 겁니다. 1A. 그러니까 단위 시간 1초 동안에 1쿨롱의 전기량이 이동했을 때를 뭐라고 한다? 그것을 바로 1A라고 해주는 겁니다. 그때 그 단위를 알아보면 자, T는 여기가 세크, 그죠? 초죠, 초, 세크. 그리고 전기량은 쿨롱. 자, 이렇게 되면 그 전류의 단위가 뭐가 되냐면 쿨롱 퍼 세크가 됩니다. 쿨롱 퍼 세크. 근데 아까 전류의 단위는 뭐랑 같다고 했죠? 전류의 단위는 암페어죠, 암페어. 그죠? 그래서
쿨롱 퍼 세크는 뭐다? 암페어랑 같다는 겁니다. 이런 게 시험에 나온단 말이에요. 쿨롱 퍼 세크와 같은 단위가 뭐냐? 바로 암페어다. 그죠? 이렇게 다 알고 계셔야 되겠죠. 그죠? 예. 그래서 전류는 이렇다. 자, 그리고 전류의 방향. 자, 전류의 방향은 어디에서 어디로 흐르냐? 전류의 방향은 바로 전자의 방향과 반대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전류의 방향은 어디에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이동한다.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이동한다. 그리고 전자 같은 경우는 반대로 어디에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이동한다. 아시겠죠? 전류의 방향은 전자의 방향과 반대다. 이거 기억해 주시고. 자, 두 번째, 이제 전압이죠, 전압. 자, 전압은 기호로 어떻게 쓰죠? 기호로 전압 같은 경우는 볼테이지, 그죠? 볼테이지에서 전압 V, 단위도 마찬가지로 똑같습니다. V로 이렇게 전압은 자 V다. 이런 식으로. 자, 그럼 전압이라는 게 무엇이냐? 전압. 정의를 보시면 두 지점 간의 전기적인 에너지의 차이다. 전위차다. 아시겠죠? 전압을 다른 말로 우리는 전위차라고 합니다. 전위차. 자, 전위차라고도 합니다. 그때 자, 1V. 자, 그럼 1V라는 게 대체 뭐냐? 1V. 자, 1V라고 하는 것은 단위 전하 1쿨롱이 두 점 사이에서 자, 두 점 사이에서 이동했을 때 이동하면서 얼마큼? 자, 1줄만큼의 일을 했다. 일을 했을 때. 자, 다시. 자, 1쿨롱의 전기량이 두 점 사이를 이동하면서 얼마만큼의 일을 했다? 1줄만큼의 일을 했을 때의 값을 뭐라고 한다? 그것을 1볼트라고 해줍니다. 1쿨롱이 두 점 사이를 이동하면서 얼마만큼의 일을? 1줄만큼의 일을 했을 때의 그때의 값이 1볼트다. 그래서 여기서 볼트라는 것은 바로 Q분의 W라는 거예요. Q분의 W. 그러니까 1쿨롱의 전하량이 두 점 사이를 오가면서 이동하면서 1줄. 이게 지금 에너지다, 에너지 1줄. 2대 단위. 자, 1줄에 일을 했을 때의 값을 1볼트라고 해주는 겁니다. 자, 그때 그 단위를 보면 여기는 뭐가 되죠? 전기량은 쿨롱이죠, 쿨롱. 전기량 쿨롱. 그 다음에 1의 단위. 1의 단위는 뭐가 되죠? 1의 단위는 줄이죠, 줄. 자, 이렇게 되면 단위는 결국 줄 퍼 쿨롱. 그죠? 줄 퍼 쿨롱이 돼버리죠. 줄 퍼 쿨롱은 뭐가 된다? 바로 전압의 단위인 볼트랑 같다. V. 그죠? 그래서 줄 퍼 쿨롱은 뭐다? 바로 V랑 같은 단위다라는 거. 이것도 알고 계셔야 되겠죠. 그죠? 자, 그럼 이 식을 또 파생하면은 전압 V는 Q분의 W다. 그럼 이 식으로 또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알 수 있는 거는 W는 QV다. 뭐 이러한 공식도 또 알 수 있는 거죠. 그죠? 이 공식을 변형해서 W는 QV다라는 이런 공식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전력. 자, 기전력을 보시면 세 번째. 자, 기전력 같은 경우는 기호가 이제 전압과 조금 구분해서 기전력은 E라고 씁니다. E라고 써주고, 그리고 단위는 전압과 똑같은 이러한 볼트를 써주죠. 볼트를. 자, 그럼 기전력은 무엇이냐면은 전류를 연속적으로 흐를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다. 즉, 전류를 계속해서 흐르게 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드릴 때 기전력 같은 경우는 이제 뭐랑 똑같다면 이거는 일종의 펌프랑 똑같은 거는 펌프랑. 그러니까 물을 계속 올려줌으로써 계속 전류가 흐르게끔 해주는 것이 바로 기전력이라고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기에서 얘기하는 기전력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전지나 발전기 같은 거 이런 것들이 기전력을 발생해준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전기를 발생시켜준다는 겁니다. 기전력이라는 게 발전기 같은 경우. 이런 게 있죠. 그죠? 기전력. 자, 기전력은 전압과 똑같습니다. 기전력 E는 Q분의 얼마다? Q분의 W다. 그리고 단위는 볼트다. 예, 그래서 기전력은 전압과 같은 거다. 거의 같은 거로 보시면 됩니다. 기전력. 자, 그다음 네 번째 이제 저항. 자, 저항이라고 하는 것은 레지스턴스, 어떤 방해라는 거죠. 그래서 저항의 단위는 일단 저항의 기호는 R, 레지스턴스의 R을 써주고 이제 단위는 이제 옴. 자, 옴이라고 이렇게 기호를 이렇게 써준다. 옴. 좀 생소하시죠, 그죠? 옴 단위.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저항이라고 하는 것은 전류의 흐름을 방해한다.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것, 즉 전류의 흐름을 제한하는 게 바로 저항이죠. 저항. 그죠? 그러니까 전류의 흐름을 전기죠. 전기의 흐름을 방해한다. 제한하는 소자가 바로 저항이라는 거죠. 저항. 그죠? 방해해 주는 거. 그때 이 저항 R은 바로 이 물질의 고유 저항 로 그리고 A분의 L이라는 자 이러한 식이 있습니다. 저항 R은 자 고유 저항입니다. 물질의 고유 저항 곱하기 단면적 물질의 단면적분의 길이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이런 거. 만약에 여기에 이제 어떤 도체라고 해요. 도체. 자 도체가 있는데 이 도체의 요 길이가 L이고 이 도체의 단면적을 자 A라고 했고 그 다음에 이 물질의 고유 저항인데 뭐 고유 저항이 로라고 했을 때 그때 이 저항이 뭐냐? 이 저항이 바로 고유 저항 곱하기 단면적분의 얼마다? 길이다. 즉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저항이라고 하는 것은 길이에 비례하고 이 단면적에 뭐하다? 단면적에 자 반비례한다는 거죠. 반비례. 자 이것은 이제 전기저항 그 다음 시간에 전기저항 할 때 더 자세하게 할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길이에는 비례한다. 그러니까 길이가 길면 길수록 저항이 크다라는 거고 그리고 단면적이 넓을수록 저항이 뭐하다? 작아진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길이에 비례하고 단면적에 반비례한다. 이 정도만 이제 알고 계시고 다음에 설명할 때 더 자세하게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그 출제 예상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출제 예상 문제. 자, 보시면 1번. 자, 대전에 의해서 물체가 가지는 전기 또는 전기량을 무엇이라 하는가? 그죠? 대전에 의해서 물체가 가지는 전기량을 우리는 전하라고 합니다. 전하. 답은 2번에 전하가 되겠고. 다음 2번.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에 양전하를 가진 물질은 음전하를 가진 물질보다 전위가 높다. 그렇죠? 2번에 전류의 흐름 방향은 전자의 이동 방향과 같다. 아니죠. 전류의 이동 방향은 전자의 이동 방향과 반대라고 했습니다. 답은 2번이네요. 그죠? 2번. 다음 3번 문제. 자, 전자의 전기량은 전자의 전기량 아까 얼마라고 했죠? 바로 마이너스 1.60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순이다. 답은 3번에 있네요. 그죠? 전자의 전기량. 자, 4번. 자, 10A의 전류가 5분간 도선에 흘렀을 때 도선 단면을 지나는 전기량은 몇 쿨롱인가? 자, 4번 문제 보실까요? 4번. 자, 4번 문제 보시면 자, 지금 전기량을 물어봤죠. 전기량을 물어봤고 그 다음에 전류가 나와 있어요. 전류가 나오고 시간도 나와 있으니까 뭐를 이용하냐면 전류 I는 자, T분의 Q라는 자, 이러한 공식에서 전기량 Q는 뭡니까? Q는 I 곱하기 자, T가 되겠죠? 전류 곱하기 시간. 자, 그럼 전류가 얼마입니까? 전류가 10A. 10A 곱하기 자, 5분간. 근데 5분인데 지금 여기서 T라는 값은 단위가 분이 아니라 초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5를 곱한 다음에 1분의 60초기 때문에 60을 더 곱해주시는 겁니다. 그죠? 단위가 세크이기 때문에. 자, 계산해 주시면 얼마가 나오냐면 바로 3000. 3000 쿨롱이 나옵니다. 단위는 쿨롱. 그죠? 답은 1번이 되겠죠? 간단한 겁니다. 계산 문제. 자, 다음 5번. 기전력 1V의 정의는 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1V라는 것은 1쿨롱의 전기량이 이동할 때 1줄의 일을 하는 두 점 간의 뭐다? 전위차다. 그죠? 답은 1번이 있네요. 1번. 그죠? 1쿨롱의 전기량이 이동할 때 1줄의 일을 하는 두 점 간의 전위차가 뭐다? 그게 바로 1V라고 했습니다. 자, 다음 6번 문제. 자, 1 마이크로세컨드 동안에 10의 10승계의 전자가 이동할 때 흐르는 전류는 약 몇 암페어인가? 자, 아까 4번 문제랑 거의 유사한 문제가 되겠죠? 자, 이번 6번 문제 같은 경우는 전류를 물어봤습니다. 전류 I는 자, T분의 Q. 그죠? 이 공식에서 자, 하나를 더 아셔야 돼요. T분의 얼마? 2N이라고 합니다. 2N.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지금 전자의 개수가 10의 10승계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는 전자 한 개의 전기량, N은 전자의 개수입니다. 자, 계산을 해보면, 자, 지금 1 마이크로세크, 1 마이크로. 자, 마이크로는 10의 몇 승이죠? 마이크로는 10의 마이너스 6승인 거죠. 그러니까 T의 단위가 세크이기 때문에 어떻게 쓰냐? 쓸 때는 지금 10 마이크로세크니까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이 되는 거죠. 마이크로세크니까, 그죠? 마이크로. 자, 그거 분해. 자, 전기량은, 자, 전자 하나의 전기량이 얼마라고 했죠? 아까 1.60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이라고 했죠. 그죠? 그러니까 전자 하나의 전기량입니다. 전자 하나. 근데 그런 게 몇 개 있다고? 그게 몇 개? 바로 10의 10승계 있다고 했습니다. 그죠? 개수가. 10의 10승계. 10의 10승계. 그러니까 이것은 전자 한 개의 전기량인데 그런 게 몇 개 있다? 바로 10의 10승계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거를 계산을 하면 이게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이 나옵니다. 그죠? 이러한 암페어, 단위는 암페어 되겠죠. 그죠? 1.6 미리암페어 되겠죠. 1.6 미리암페어. 이렇게. 자, 다음 7번. 자, 다음 중 쿨롱 퍼 세크와 같은 단위는 쿨롱 퍼 세크. 자, 7번에 자, 쿨롱 퍼 세크랑 같은 단위가 뭐냐? 이걸 암기하셔야 되는데, 자, 쿨롱은 뭡니까? 쿨롱은 자, 전기량의 단위가 되죠. 그 다음에 세크는 시간의 단위죠. 그거 뭡니까? T분의 Q. T분의 Q는 전류 I네요. 그럼 전류 I의 단위는 뭡니까? 바로 암페어네요. 그렇기 때문에 쿨롱 퍼 세크는 뭐랑 같다? 바로 암페어랑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답은 3번에 있네요. 암페어. 자, 다음 8번. 다 똑같은 문제입니다. 8번. 도체의 단면에 150쿨롱의 전하가 1분 동안 통과하였다면 이 도체에 흐른 전류의 크기는 몇 암페어인가? 다 똑같네요. 자, 8번. 8번도 마찬가지로 전류의 크기를 물어봤죠. 전류는 I는 T분의 Q다. 근데 1분. 자, 1분이면 몇 초예요? 1분이면 60초죠? 그렇기 때문에 이 T에는 60이 들어가요. 60초. 60초에 지금 전기량이 150쿨롱. 그죠? 계산하면 이 값이 2.5가 나오네요. 2.5 암페어. 자. 그러니까 지금 이 단원에서는 이제 문제가 나오면 바로 이 문제. I는 T분의 Q 이런 문제들이 나올 소지가 높습니다. 계산하는 문제. 뭐 저항이나 전압에 관련된 문제가 거의 나올 가망성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자, 다음 9번 문제. 자, 10V의 기전력으로 50쿨롱의 전기량이 이동할 때 한 일은 몇 줄인가? 자, 지금 한 일을 물어봤죠? 한 일. 자, 9번. 자, 9번에 자, 한 일을 물어봤습니다. 한 일은 W는 얼마다? Q 곱하기 V라고 했죠. 아까 전압 공부할 때. 자, W는 한 일은 자, 전하량 곱하기 전기량 곱하기 얼마다? 볼트다. 자, 문제 보시면 자, 전기량이 50쿨롱. 전기량 50쿨롱에 곱하기 전압은 10V의 기전력. 그죠? 10V. 곱해 주시면 얼마? 500. 단위는 뭐다? 단위는 1이기 때문에 단위는 줄이다. 자, 이렇게 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자, 이번 단어는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없습니다. 근데 단지 우리가 전기를 공부하기 위해서 가장 기초가 되는 부분을 지금 설명을 드린 겁니다. 아시겠죠? 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설명드리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직류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